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취득세의 세율을 학습하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 배운 거에 대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9쪽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농지는 전답과손이죠.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이다. 비영리 사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농지를 교환했어요. 즉 농지를 교환했다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이죠. 이때는 1000분의 30이 되겠죠. 그러나 농지 이외의 것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정답은 1000분의 30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왔는 예제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과세 표준에다가 적용되는 표준세율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러니까 옳은 것끼리 연결된 건 뭐냐? 상속으로 인한 농지, 여러분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이 되겠고요.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니까 기억 맞지요. 그 다음에 총유, 합유, 공유, 총유, 합유에 의한 분할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디귿,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인데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요. 상속 외의 부상취득입니다. 여러분, 농지 상속은 1000분의 23이고요. 농지가 아닌 걸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고요. 증여입니다.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죠.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이외의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게 되면 1000분의 28이 되겠고요.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71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동산 외의 취득세의 세율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박 나왔죠? 차량 나왔고요. 항공기 나왔고, 참고로 넘기세요. 5번, 임목. 부동산에 관련된 거, 임목. 10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강어권, 어권. 강어권, 어권. 1000분의 20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도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20입니다. 항공기, 임목, 강어권, 어허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은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자, 73쪽에 보니까 중과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했을 때 중과세가 되겠는데요. 중과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중과세는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표준세율. 여러분,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양하죠. 1000분의 40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이 있어요. 이 중과기준세율은요, 1000분의 20입니다. 2%.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2% 곱하기 2배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표준세율이 만약에 1000분의 40,
4%라고 가정해 봅시다.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이 2%잖아요. 2%에 곱하기 2배니까 2%의 2배니까 4%죠. 결과적으로 8%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은 2%거든요. 2배니까 100분의 200을 곱해서 표준 세율에다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력이 있고 성장관리권력이 있고 자연보전권력이 있는데요. 거기는 별표샷이에요. 과밀억제권력입니다. 과밀억제권력. 이 과밀억제권력은요.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하고 인천이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일대는 의정부 그리고 의정부부터 수원 바운다리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권력은 의정부 지나서요. 동두천이라든가 양주시, 포천 이런 것들은 성장관리권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원 밑에 있는 안산이라든가 또 안성시 같은 것은 성장관리권력에 들어가고요. 수원까지가 과밀억제권력에 들어갑니다. 경기도 하남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까지가 과밀억제권력이고요. 여러분 고양시 지나면 어디지요? 파주지요? 파주는 성장관리권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력은요. 광주,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장원 이런 데는 양평 이런 데는 자연보전권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거기 나왔죠. 과밀억제권력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과밀억제권력에서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입니다. 과밀억제권력에서 거기 나왔죠.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은 거기 나왔죠.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부동산 취득은 신축과 증축의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밀억제권력에서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에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그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신축과 증축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과밀억제권력에서요.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력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한다. 과밀억제권력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신설하고 증설하기 위하여 거기 줄 쳐봐요. 사업용 과세물권 취득입니다. 여기서 과밀억제권력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 사업용 과세물권은 뭐냐? 토지. 여러분 공장에는 뭐가 있나요? 당연히 공장이 있으면 공장용지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공장 외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또 공장에는 뭐가 있나요? 제품을 생산해서 운반하는 차량이 필요하겠죠? 차량. 그리고 기계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공장 신설 증설 시 사업용 과세물권은 토지와 건축물과 차량과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밀억제권력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을 때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단 과밀억제권력에서 공장 신설 증설인데요. 여러분 과밀억제권력에서도 공업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은 제외됩니다. 거기 나왔죠?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은 제외된다. 공업지역.
산업단지. 여러분 산업단지도 법률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그런 산업단지와 그리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유치지역 이런 건 제외된다.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공업지역에 있거나 산업단지에 있거나 유치지역에 있다면 이건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을 적용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입니다. 이 부동산 취득은 신축과 증축에 한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결론은 8%가 되는데 달라요. 이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거기 나왔죠.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입니다. 100분의 300이라고 하는 건 3배지요. 여기서 뭘 빼느냐? 그러면 여러분 표준세율이 4%잖아요. 4% 곱하기 3배니까 12%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2%죠? 곱하기 2배 100분의 200입니다. 이렇게 거기 나왔죠? 2% 곱하기 2배 거기 책에 나오는 2%라고 하는 것은 중과기준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 2% 곱하기 2배. 네. 결과적으로 표준세율이 4%니까 100분의 300이면 3배니까 12%잖아요. 거기서 2% 곱하기 2배니까 4%를 빼니까 역시 8%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 세부담은 8%인데 과정이 다르다는 거지요. 과정이 다르다.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을 마이너스 하면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대도시 내에서 제일 밑에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그리고 지점이라든가 분사무소 설치 그리고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입니다. 본점 거기 전입에 따른 본점 넘겨보세요. 74쪽에 제일 위에 나왔죠.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입니다. 부동산 취득.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 지점을 만들거나 그리고 부산에 있던 법인이 여러분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본점은 지방인데 서울에다가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부산에 있던 본점이 서울로 전입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전입에 따른 그러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부동산 취득 거기 74쪽 제일 위에 보세요.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이때 이 법인에도 영리법인이 있고요,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은 자본금의 1000분의 4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의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법인 설립할 때. 그런데 그 법인이 지방에 있을 때는 자본 곱하기 1000분의 4인데, 그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때는 3배를 중과세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공부할 건데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도 3배를 중과세한다. 또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시 부동산 취득. 여기서는 토지와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차량과 기기 장비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설 시 부동산 취득에 한해서 거기 2번 나왔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기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이런 경우는 표준세율에다가 100분의 300을 곱해서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200, 2배를 뺀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3-1번 보니까 대도시에서 법인을 중과세 하는데 중과세가 제외되는 그런 중과세 외에 중과세를 하지 않는 법인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실무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넘깁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배. 이거는 쓰세요.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이요. 자, 세 번째,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 곱하기 100분의 400 4배죠. 그럼 보세요. 2%에 곱하기 4배니까 8%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표준세율 4%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12%가 되는 거죠. 순수한 취득세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 바로 이런 것들은 뭐냐?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 이 사치성 재산은 별장, 그리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5가지가 사치성 재산인데요. 이러한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을 적용한다. 여러분, 별장이라는 것은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나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밑에 나왔죠? 거기 농어촌 주택 요건 나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이 아닌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거기 나왔죠.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약 200평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연면적. 여러분,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축물 가격이 얼마? 6,500만 원 이내일 것. 건축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다시요. 농어촌 주택인데 읍면적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는데 요건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다음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광역시의 군지역이 아닐 것.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지역에 있는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도 제외됩니다. 사실은 자연보전권역에는 별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 허가구역이 아닐 것.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 것. 여기서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는 지역. 바로 이거는 뭐냐? 투기지역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이 아닐 것. 쓰세요. 투기지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은 관광단지가 아닐 것. 순수한 읍면지역일 겁니다. 도시지역이 아닐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그리고 투기지역이 아닐 것, 관광단지가 아닐 것. 순수한 읍면지역일 것. 이럴 때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 별장은 임직원들이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데 임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별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법률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는 뭐가 있나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토지상의 임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급주택 나와 있습니다. 고급주택. 중요하죠? 고급주택. 고급주택 중요합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고급주택. 그리고 넘겨서 조금 있다가 고급주택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넘기면 고급오락장이 나오지요. 고급오락장. 거기 고급오락장은 3번의 고급주택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고요. 고급오락장입니다.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나왔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둘 때는 9개월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한다는 것은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요. 시가 표준액이 두째 줄 나왔죠. 줄쳐요. 1억 원 초과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 선박으로서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다. 또한 여섯 번째,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나왔죠. 이러한 별장 등을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두 사람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자, 시차를 두고 한 사람이 시차를 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별장이 있는데요. 이 별장을 시차를 두고 일부를 사고 또 일부를 사고 나머지 일부를 주택을 샀다.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별장으로 사치성 자산으로 모아서 중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입니다. 여러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입니다. 쓰세요. 표준세율에다가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탄력세율인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율의 특례, 그리고 고급주택과 세율의 특례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